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비슷한 케이스는 있어도 이제 세부적인 상황은 다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해 달라, 뭘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 방법과 의뢰를 하신다면 의뢰를 요청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만 놓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목적성은 배제하고 이제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 그리고 의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5가지 정도 상황을 5가지 정도로 상황을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포함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심증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배우자의 행동이 뭔가 달라졌다,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요즘 들어가지고 귀가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횟수라든지 보고 있는 시간, 아니면은 화장실이나 이제 독립적인 공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변화가 심해졌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바로 의뢰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조사를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궁금증이 있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유라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변화의 이유는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행동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적이라든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배우자 외도라고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는 외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박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숨기는 게 생겨버리면은 외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증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의뢰하는 거는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통화를 하는 방에서 혼자서 있을 때 통화를 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자기야라든지 언제 만나자 이런 다정한 대화라든지 여자하고 통화하는 혹은 남자하고 통화하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면은 지금 그렇게까지 만든 후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사실 의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경우. 이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통화를 하는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게 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언뜻 봤는데 뭐 이런 연인과의 대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길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던가 아니 이런 여러가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영화관에서 뭐 결제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영화를 볼 비용 정도 그 정도의 비용으로 결제를 했다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황들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된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사실 의뢰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본인이 직접 뭐 증거 수집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뭐 익숙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경비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 경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차량도 뭐 배우자가 모르는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렌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인데 이제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이 뭐 기다림의 연속이고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놓치는 상황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들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단계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요런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의뢰를 해주신다면 증거도 뭐 다양하고 질과 양이 훌륭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 고쳐서 데리고 살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두 종류 있어 가지고 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불 보듯이 자명한 결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발각이 됐다. 아니면 의심을 받는 상황이 생겨났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켜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를 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들킨다고 해가지고 들켜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 안 만나겠구나, 이제 증거 수집은 어렵겠구나. 사실 아까 처음 상황보다는 두 번째 케이스보다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증거 수집이 안 되진 않아요. 증거 수집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질과 양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조심을 할 테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뭐 증거 수집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원하신다면 이제 의뢰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의뢰를 해주시게 된다면은 일은 쉽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결과물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 좀 뭔가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 해서 만나던 사람을, 바람피던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안 만나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서 만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수집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상황은 증거 수집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는데 어중간하게 증거 수집을 한 경우, 이제 뭐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뭐 그런 뭐 이성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녹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녹음본을 얻었다 해도 대화 내용에서 뭐 서로 뭐 자기야 하고 뭐 애정 표현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서 100% 인정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성 친구 간에도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 하나로 명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형태를 알아보기 불분명하다든지 차에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차 안에 썬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멀리서 찍힌 사진, 이런 것들이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추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직접 하시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좀 노력이 필요하겠고 좀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를 해주시는 게 사실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의뢰를 하라고 뭐 이렇게 부추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라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냥 정황만 발견된 상황에서 의뢰를 해주시는 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시간이든 뭐 돈이든 이런 게 계속 소비가 됩니다. 이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일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일주일 정도 만에 뽑아내는 증거물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뭐 한 달이 지나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물론 뭐 그런 방향으로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빌미를 만들어 주게 되는 상황이 뭐 들킨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를 뭐 증거 수집을 위해서 뭐 미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봤는데 뭐
비용 소진된 거나 내 개인적으로 비용 소진도 비용 소진이지만 오히려 뭐 한 달 정도를 그렇게 비용 소진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저희한테 일주일 의뢰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비용이 소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시간, 개인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제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있는데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거기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그 시간에 하면은 그만큼 벌어드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의뢰 비용이 좀 부담되신다면, 부담돼서 직접 해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간에 어디 가가지고 알바라도 하시라. 그 돈으로 의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에요. 일단 조금 길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정확한 증거 수집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의뢰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정확한 증거 수집이 다 돼 있어요. 이제 뭐 실제로 이 외도 정황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정황을 명확하게 포착한 상황에서 수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걸 의뢰하느냐, 이제 상간자 정보라든지 상간자 조사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까지 가는 경우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거를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가기 전이라면 이 상황까지 가기 전이라고 하시면 미리 의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증거 수집까지 같이 의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증거 수집 뭐 사실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일주일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거 수집도 며칠 내로 뭐 상황만 벌어지면 증거 수집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남는 기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 완벽한 증거 수집이 되어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상간자 조사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 수집과 외도 증거 수집과 상간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비용을 똑같은 비용으로 그렇게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상간자 조사만 의뢰를 하시게 된다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만나는 이 상간자의 배우자, 상간자의 배우자 연락처를 알고 싶다.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걸 알고 싶다. 거기에 대한 상간자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간자 소송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이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따로 의뢰하시게 된다 해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의뢰를 해주시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한목에 의뢰하시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뢰를 안 하고 이제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보시려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현명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고, 의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게 낫겠다고 판단되신다면 이제 의뢰를 해주시되 그 상황에 맞게끔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상간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상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 이거는 남편하고 아니면은 아내하고 이제 이혼까지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간자의 배우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협박이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못 만나게끔 하려고 이런 시도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뒤에 바람피는 사람들이 뭐 상대를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다. 다른 사람을 안 만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뭐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만 그나마 고쳐서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뭐 무조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바람 피우고 이렇게 되는 상황 같으면은 그냥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한번 그렇게 했는 분들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닌 경우라면 이제 억제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람이 한번 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욕구를 억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나한테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네가 다시 한번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 각서라도 받아내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증거 수집은 어떤 상황이라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쳐서 데리고 살든 아니면 이혼을 원하든 뭐 어떤 상황이더라도 명확한 증거 수집은 필수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미래 앞날에 자신의 미래와 또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